우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뭐 기장 준비, 창업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자, 이제 마케팅이며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내 브랜드는 어떤 메뉴를 할 거고, 어떤 직원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심어주겠다. 그래서 식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사업 계획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을 하세요. 기점 준비할 때 우선 매장이 정해지겠죠. 창업 절차의 마지막 단계, 기점 준비는 브랜드, 로고, 종업원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유니폼을 뭐 입힐 건지 생각해보고, 인건비 체크하고, 법률 및 인허가, 제가 말씀드렸던 위생교육,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같은 말이에요. 사표 등록증, 뭐 식품위생법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 기장 행사, 이벤트,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매에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 건지, 그 코스는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술을 만약에 팔 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류 판매 허가가 있습니다. 주류 면허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러 가시면 세무서에서 물어볼 거예요. 주류 판매 하십니까? 물어보시면 네, 주류 판매 할 겁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각기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팀장인데 하단에 주류 번호 번호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류 하시려면 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류 사업 거래를 하실 때 전용 주류 카드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따로 카드를 발급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서류, 식품위생법을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영업신고증과 사업장 등록증은 매장에 게시할 필요는 없지만 매장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방문을 했을 경우에 위생점검 또 오거든요. 위생점검 왔을 때, 저 영업신고증 좀 보여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매장에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게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해 가시죠? 게시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매장에서 누가 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매장에 대부분 보면 카운터 뒤편에, 벽면에, 사업자등록증하고 영업신고증 대부분 붙어 있죠? 뭐, 액자로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메뉴판. 근데 통상 그 보건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해가 없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만 보건증, 그 사장님만 보건증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이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보건증 가지고 오세요. 그러거든요. 지금 그 서류 정리 각종 서류 분해가 할 때 뭐 이게 이건 좀 간단한 팁인데 클리어 파일을 하나 준비하고 영업신고증, 혼자등록증, 그다음에 각종 아르바이트나 그 각종 직원들 근로계약서,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죠. 꼭 쓰셔야 되죠. 먼저 일 할 때 먼저 써야 되죠. 그거 할 때 또 아르바이트들의 그 보건증 원본은 본인 보고 가져라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사본을 매장에다가 다 구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건증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고요.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모자를 안 썼을 경우, 마스크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 나옵니다. 이런 이제 식품위생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게 접촉되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법률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자는 이제 인건비, 식재료비, 마케팅비, 여러 이제 구매 비용, 또 인큐베이션 기간에 충분한 운영 자금. 인큐베이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상 저희가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하시고 3개월 정도 운영 자금을 미리 좀 확보해 놓으십사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3개월 정도는 이제 고객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동안에 아마 이제 뭐 매장을 알리는데 좀 많이 시간을 좀 허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수익이나 좀 매출 부분이 약간 좀 적게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인건비나 이런 부분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웬만하면 그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좀 운영 자금을 준비해 놓으십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소상공인시장기능공단이라던가 중소벤처기업부라던가 이런 쪽에 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그런 자금을 좀 확보를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우선 나오셔야 되고, 한 1, 2개월 정도 운영해야 되는 경력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메모해놓다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면 될까? 나와 있죠? 시드머니, 뭐 여러 가지 그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뭐 지원 사업도 있어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도 있고요. 엔젤 투자, 매칭 펀드, 크라우딩 펀드, 엑셀러레이터, 킥스타, IPO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IPO까지는 잘 모르겠고 1번부터 6번은 사업 계획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변에서 좀 이렇게 약간 도와드리거나 좀 이렇게 여러 좀 경로를 통해서 좀 옆에서 그좀 도와줘야 될 때는 좀 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 사업 계획서라던가 사업 계획서의 그 안에 내용이 충실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제가 그냥 말만 들은 거로도 여러 스타트업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벤처 투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벤처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이트에 내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수련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소개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게 저희 이거 환경기획과 지금 이게 그 대학과 같이 협업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과하시게 되면 환경기획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우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제가 좀 예를 좀 약간 좀 과하게 한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스타트업이었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더 옛날로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 윈도우를 만들게 된 것도 처음에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지금은 뭐 세계에서 내노라는 보호 중에 한 명이시지만 처음에 그 윈도우가 IBM과 삼성업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이제 좀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이제 그 페이스북 그냥 했다가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에 M&A나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좀 좋아지긴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샘플로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전 시간, 두 시간을 좀 이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정도 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뭐 오늘 그 오전 시간에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고 어떤 내용이고 그 중간에 어떤 계획이나 기획이나 뭐 어, 메뉴 기획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분석이라던가 상권 내가 어느 곳에 입지를 해야 되는지라던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요. 또 인원을 어떻게 해서 채용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에는 창업을 어떻게 하면 법적인 부분에 좀 적용받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 음, 거의 다긴 합니다. 거의 다인데 저는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25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약본으로 어떻게 보면 책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현업에 종사를 하시게 된다거나 좀 더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기에는 조금이나마 제가 알기로는 외식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외식 창업은 이 정도의 좀 그 프로세스라던가 순서가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또
다음 주에 실습이나 이런 부분 진행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하나, 우선 이 결과물이, 저도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내가 예전에 너무 썼던 게 되게 허접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 사업 계획서라는 뭔가 결과물을 하나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한번 해봄으로써 나중에,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 이번에는, 다음번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경험해본 적 있으시죠? 뭔가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조금 미진한 것 같고, 다음번에 하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 결과물을 한번 뽑아내보시고, 어, 한번 좀 좋은, 수업이나 좋은 경험이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제 메일이나 제 뭐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운영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운영진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운영진 통해서 얘기 듣고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거나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는 부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목요일 날 오전 오후,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 해서 제가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더 외식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3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을 빨리게 한다는 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는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면, 만날 수 있다면 또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차라리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한번 만나 뵙고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 말씀하셨는데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니까 우선 제가 영상이 끝나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니면 뭐 제가 우선은 채팅방에다가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오작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메일 주소 하나 적어서 보내드렸으니까, 저는 터욱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뭐, 보시면 제가 여기 수업 들었다라고 이제 강의 이제 들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보면 뭐, 개별적인 답변이니까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맺은 말이 길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번에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